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오늘까지 해서 3거래일 동안 그래도 좀 괜찮은 흐름 이어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시장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고, 요 기회를 잘 활용하면은 진짜 이런 반등장 어때요, 여러분들? 아침에 붕 떠서 시작을 해버리면 쫓아 들어가기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락장일 때 미리미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근데 두산중공업의 최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종목별로 성격과 성향이 있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런 게 다 틀려요. 기준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약간 뭐 큰 틀로 말씀을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장기 투자로 들어가서 단타처럼 대응을 하면 안 되겠죠. 장투로 봤을 때는 이 녀석이 막 100배, 100%, 200% 갈 수 있는 놈을 갖다가 막 한 3%, 4% 먹고 나와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반대로 단타 치려고 3%, 4% 먹으려고 했는데 물려가지고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같이 투자하고 있고, 그죠? 이게 결국에는 그 종목의 성격과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매매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그런 조건들과 그런 것들을 좀 읽어낼 줄 아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나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최근 흐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슈가 붙어줬고, 단순하게 그냥 이슈가 붙어서 그냥 급등이 나와서 더 가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급등 나왔던 종목들은 다 두 번, 세 번, 네 번 뻥뻥 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특징적인 포인트를 좀 잘 짚어내야지, 이 녀석을 또 바로 즉시 더 갈 수 있겠구나, 아니면 조금 쉬었다 가겠구나, 이거는 일시적인 상승이구나 등등 많은 것들을 좀 분석하고 파악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풀이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간접적으로라도 조금 느끼고 부딪히고 경험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조금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경험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필요로 합니다. 공식처럼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정말 0.1%의 상위 0.1%의 우리 세력 형님들이 이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고, 외국인들이며 또 글로벌 증시에 대한 영향이며 너무나 많은 것들로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처럼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분위기 파악, 경험에 따른 분위기 파악과 눈치를 잘 보면서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센스 있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그러니까는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무조건 주식을 뭐 10년, 20년 해야 잘한다? 그것도 아니죠. 10년 동안 그냥 깡통만 차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관심이 없으면 그냥 그런 흐름.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식시장에 집중적으로 진지하게 공부를 하려고 뛰어들고 경험치를 쌓아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께 제가 조금 이렇게 심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단타수장 영상, 물론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뒤처지진 않게끔 해드리고 싶어 하고, 위험한 시장이 오면은 미리미리 좀 알려드리고, 또 좋은 시장이 오거나 위험한 시장 흐름 끝이 어딘지 대략적인 이런 가이드까지도 다 잡아드리고 있고,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악재가 터졌을 때는 냉정하게 분석을 또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전 또 특히나 회원님들께 이런 식으로 PDF 파일로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최근 이슈에 따른 시장 코멘트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이즈다, 다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아니지만 일단락 됐죠. 헝다그룹 파산 노이즈는 뭐 시스템 악재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 이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중국 전력난 사태,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1200원 진입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그래서 며칠 전에 1200.65원 찍고 빠졌죠. 1200원대 상단에서 자리를 잡기에는 버거울 것이다. 지금 딱 1180대까지 오니까, 내려오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시장 막 급등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국 고용지표 부진. 고용지표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라. 부진한 것으로 보이나 조만간 이제 발표될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타날 것이다. 실제 임금이 상당 부분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활동도 양호하고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치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일자리, 이렇게 해서 일자리로 찍힌 거는 좀 덜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일자리를 못 구해서 고용이 안 좋은 그런 경기 시스템이 지금 아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다 말씀드려서 어제 발표된 고용지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줬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원님들한테 저는 이렇게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난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난 이거 뭐 샀는데 이거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아니 뭐 이거 그런 막연한 거, 이거는 좀
굉장히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주식시장 앞에서는 절대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된다. 그죠? 주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어요. 주식에서는. 그 종목의 고집, 시장의 고집을 내 뜻대로 꺾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즉 뭐냐? 반대로 말하면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드리면, 여러분들 맨손으로 호랑이랑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덩치 겁나게 큰 호랑이랑 맨손으로 맞짱 떠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의 불가능이죠. 물고 뜯기면 뭐 죽는 건데 뭐, 그죠? 뭐 어떻게 좀 싸움을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치는 분들은 모를까. 거의 진짜 호랑이가 막 쓱 나가지고 물려고 달려들어요. 정면 돌파해가지고 1대1로 호랑이랑 맞짱 떠서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요? 거의 없죠.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답이에요? 피해야 되는 거죠. 호랑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가 얘를 좀 신경을 건드리면 나한테 이렇게 달려올 거고, 그러면 얘를 막기 위해서는 내가 뭐 안전하게 차에 타 있다든지 어디 건물에 피해 있다든지 등등, 그건 뭐 간단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이 똑같은 거라고요. 하락장이 올 것이고 하락장이 이번에 심할 건데, 근데 속을 까보니까는 이러이러한 성격이니까 우리 잠깐 단기적인 쓰나미만 좀 피하자. 호랑이가 저쪽 왼쪽 보고 있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도망을 좀 조용히 가보자. 이런 전략을 좀 구상하자라는 거예요. 저 호랑이를 때려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거를 좀 피해서 이렇게 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예시 잘 들리지 않았나요? 아무튼 그렇게 좀 우리가 주식시장을 대응을 해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어떤 내 원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근거 있는 목표를 향해 가는 거는 좋지만, 막연하게 그냥 현재 내 처해진 상황 때문에 뭐 좀 어려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든지, 그냥 뭐 진짜 뭐 마냥 존버 뭐 이런 거는 글쎄요. 주식이 언젠가는 올라오겠지만 그 언젠가라는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은 좀 시간 낭비는 해서는 안 되겠죠. 뭐 무조건 빠르게 올라올 것만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꼭 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잘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 최근에 두산중공업의 시세를 보면 이틀 전에 급등이 바닥에서부터 나왔죠. 그래서 이 흐름은 그냥 시장의 반등도 아니고 조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쪽 섹터 이슈를 타고서 이쪽 테마 안에 굉장히 거래가 많이 유입이 됐어요. 힘이 가득 실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 우리 지금 현 정부에서는 탈원전 계속 이야기 나오면서 또 막 하여튼 좀 시끄러웠던 내용들이 있죠. 좀 약간 정치적인 개입이 있어서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서 또 뭐 일본발 원전 어떤 이야기도 좀 노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쪽 테마가 시장의 타이밍도 잘 맞아 떨어졌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거래가 좀 강하게 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이슈가 발생을 하더라도, 급등이 많이 나오더라도 급등이 많이 나온 테마가 있고 종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뛰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분석하고 파악할 줄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흐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최근에 한번 좀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대세 흐름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매력이 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잡혀있던 그런 수주권들로 인해서 그 흑자 유지를 계속 해줄 수 있는 이미 그런 영역에 올라왔다. 증거금 100% 딱지도 붙었다가 이제는 또 보증금률 이런 것들이 신용 가능까지도 나오면서 45%까지도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받기를 조금 더 그동안의 어떤 그런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인정받아가면서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고 있다라는 분위기는 형성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일단 테마로 좀 엮인 부분이 있지만, 두산중공업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좀 주요 포인트는 뭐였죠?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이 부채에 대한 부분 허덕이면서 막 이렇게 이자 납입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본격적으로 최근 들어가지고 이익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산중공업 영상을 중간중간 녹화해드릴 때는 이런 상승 괜찮다. 여러분들이 뭐 3만원 이상 이런 데서 들고 있어서 막 힘들다 하실 수는 있지만요.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최근에 이렇게 시세를 보여온 거에 대해서는 합당한 시세였던 거예요. 그만큼 올라줘도 되는 녀석이었던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쓸데없이 다른 테마가 이슈가 붙어서 어떤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급등을 보이는 것들은 언제든지 공매도를 강하게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매도가 좀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밸류가 한층 레벨업되고 재무적으로 개선이 돼서 오르는 종목들은요, 생각보다 하락폭이 그렇게 깊지가 않고 반등의 여지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빨라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형이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날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가격대에서 샀다. 그럼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매수한 단가 대비해서 좀 힘든 거지. 기존부터 이렇게 앞으로 두산중공업이 좋아질 것에 대해서 들고 있다가 이런 시세를 보고 좀 빠지더라도 괜찮은 레벨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종목이 지금 고점 대비 이만큼 빠져서 힘들어. 이렇게 보시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매입한 단가나 그냥 고점 대비해서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하지만 두산중공업의 내부적인 가치를 본다면 현재 사업의 진행을 본다면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뭐 앞으로 더 얼마큼 더 좋아질 거야 이거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턴어라운드 시점은 이미 맞이를 했고 그 턴어라운드 된 거에 대해서는 주가에 지금 다 녹아났다라는 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주말 영상을 올려드릴 때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좀 뜯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해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들을 좀 써드렸지만 작성일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가 71,500원일 때 당시에 하락률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6%. 근데 지금도 73,300원이니까는 뭐 한 1, 2%더 빠지면 거의 28%, 27% 정도 요렇게 지금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나마 올라와서 한 33%대 요렇게 하락, 고점 대비.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뭐가 주도할 것이고 뭐가 어떤 전망을 좀 이렇게 우리가 제시를 해가지고 좀 어느 쪽으로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해봐야 되겠느냐 이런 포인트들을 한 주말 영상에서 조금 브리핑을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주주통만 시청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여러 어떤 전문가 분들이라든지 또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지 증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영상도 많이 보실 텐데 누가 맞췄다 안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딱 항상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저는 그냥 늘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과정 그냥 진짜 여러분들 주식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돈이 될 수 있는 거. 두산중공업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세요. 그 말은 누가 못해요. 이 사업이 꺾이지 않고 성장성이 있으면 장기 투자하세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건데 그런 당연한 거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 어디서 어떻게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고점 대비 20% 이상 빠져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나 죽겠다 곡소리 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고 끌리고 하는 동안 장투에서 삼성전자가 10만원 이상 못 가겠어요? 가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출렁이고 하다못해 바짝 최근 3거래일만 보더라도 코스피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세게 올라오는데 삼성전자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러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고작. 그럼 만족스러운 수익률이 나타나냐고. 지금 우리가 먹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밑에 빠졌을 때 환율에 대한 변동, 코스피가 이 정도 수준이 왔을 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얼마나 저렴한 상황이면서 전 세계 국가들의 어떤 경제 성장 전망치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 하향 조정됐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4.0에 4.0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수출은 여전히 좋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서 우리는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중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미국은 소비 비중이 높고 그죠? 그럼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도 다른 국가들의 어떤 성장 그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여전히 매력 있는 국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하락을 쫄고서 뒷걸음질 치고 쫄아가지고 매도하고 그럴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을 때는 역대급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제가 자꾸 논해드렸고 기회를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잡으신 분들은 하다못해 어제 뭐 일부 소형주들 밸류가 굉장히 저렴한 종목들 걔네들만 놓고 들어갔었어도 보시면 이슈가 됐던 거 한솔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막 두 자릿수 수익 나타나 두산중공업만 놓고 보더라도 어제 사서 오늘 팔았는데 10% 12% 지금 벌써 수익 나.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PJ메탈 알루미늄 가격이 13년 이내에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종목이 가고 있어요. 진짜 돈을 더 잘 버는 놈은 얘가 돈을 더 잘 벌고 있는데 딴 놈이 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럼 사야지 안 사? 어떻게 사야지 이런 것들. 투자리스 막 수익률 30% 이상 막 수익 보고 이런 종목들. 인증샷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저랑 하고 있는 지금 회원님들이 몇 명인데 언제 이걸 뭐 언제 다 막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죠? 한 번에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을 최근에 제가 다시 따로 운영을 좀 해드리고 있잖아요. 못 사요. 초보자분들한테 이렇게 사보세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마 매수 이렇게 해야 사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 같이 돈 벌 수 있는 길을 가자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또 드려요. 그러니까 일부 회원님들은 또 초보왕이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도 막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저를 통해서도 좋고 어쨌든 간에 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든 VIP 방에 계시든 그냥 저로 인해서 주식을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라는 조건 하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냥 현실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또 경제적인 어떤 금전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시는 그 과정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진짜 우리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일상생활에도 좀 보탬이 되고, 요즘에 이제 뭐 자산 가격이 얼마나 또 비싸요. 부동산 같은 거. 대출 끼면 다 돈이고 막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 집도 못 사요.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물가 상승도 못 따라가는 이런 상황. 그죠? 돈을 들고 있는 거는 표면적으로 내가 통장에 예를 들어 1억을 넣어놨어요. 적금 1억을 넣어놨어. 표면적으로는 그 1억이 변동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가가 올라가면서 돈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돈을 그렇게 가만히 두는 거는 손해예요. 실제로는 돈의 가치로 따졌을 때 우리가 물가 상승과 비례했을 때는 그 돈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이미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뭐 꼭 주식을 해라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조금 일부라도 굴려가지고, 보수적인 분들은 좀 적게 굴리겠지만 얼마가 됐든지 굴려서 이런 불로소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로소득만으로는 상당히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 세계 경기 시스템이 그래요. 그런 위치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 뭐 아직까지 버블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언제 터질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달러니까 괜찮고 미국이니까 괜찮고, 그건 이제 더 이상 해당 사항이 안 돼요. 막말로 지금 기축통화가 달러인데 기축통화의 비중 70%가 달러잖아요. 70% 이상이. 근데 비트코인 지금 어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선 규제를 했지만 제도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ETF 본격적으로 지금 출시한다라고 했고, 그 말은 즉 뭐예요? 이미 선물 시장에 비트코인 상장됐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세계 공통화폐, 물론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막 엄청 유동성이 커서 아직 뭐 진짜 이 기축통화로서의 효능을 나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제도권에 진입을 하고 시스템을 갖춰갔을 때 정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돼가지고 달러 지금 가치가 만약에 희석이 돼버리고 달러 가치가 좀 떨어져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엘살바도르 이런데 막 국가 그 통화로, 공식 통화로 막 채택돼서 시범 운영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고. 모르는 거예요.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이 판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수많은 변동성에는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금은 어떻게 뭐가 됐든지 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장투를 하든 뭐가 됐든, 진짜 난 모르겠다 그럼 삼성전자라도 그럼 하다못해서 진짜 이럴 때라도 좀 그냥 느리지만 이럴 때라도 사놓으려면 사놔야 되는 거죠. 정말 보수적인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어떤 투자 활동, 그 다음에 자금을 좀 굴려서 적어도 이 물가 상승률 이상만큼은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내 자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돈을 묶어놓고 통장에 짱 박아놨다라고 적금 넣어놨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 돈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에요. 20년 30년 지나서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봤자 뭐 안 모으는 것보단 낫겠지만 모아도 진짜 앞으로 불어날 자산 가격,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어떤 이 물가, 이런 거를 못 따라갑니다. 지금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는 거는 잘하고 계신 거고, 투자를 또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방향과 가이드에 대해서는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걸 늘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나 지금 손절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고, 주말에 한번 또 교육을 해드릴 계획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리딩을 또 도와드리고 할 거니까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지금 시장이 악재성으로 우려되는 내용들은 남아있어요. 남아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더 늦지 않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올라오는 시장 낭비하지 말라고, 그리고 앞으로를 보라고, 하락 다 왔다고. 이거 하다못해 최근 3일이라도 대응을 하셨냐고요. 하다못해 단기적으로 지금 집중을 해보라고 하는 이 두산중공업이라도 사보셨냐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되고 나는 멍 때리고 있고 물려서 그냥 들고 있었고 버티고 있었다. 그냥 마냥 존버라는 것만 외치고 있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저도 좀 체감하고 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바짝 최근이었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 지인분들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저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뭐 VIP 방하고 이런 무료 서비스라고 무료로 영상에서 언급하는 거하고는 또 이 차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확연하게 이거는 구분지어서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 요번 주말 정도 해가지고 제가 이벤트를 다시 또 열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열어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게릴라는 뭐 한두 번 영상을 했었지만 이제 기간적인 어떤 요런 공식적인 이벤트를 제가 오늘부터 해서
15, 16, 17 3일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오셔가지고 앞으로의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뭐를 준비를 해야 되고 진짜로 어떻게 해서 좀 돈을 벌어볼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실적 시즌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도움을 좀 드려볼 테니까 기존 30일에 추가 30일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일에 44만 원이에요. 뭐 이런 것까지 처음부터 뭐 77만 원 쓰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뭐 지금 뭐 시드머니가 얼마 하시면은 이 정도 뭐 1년에 뭐 얼마 죄송한데요. 한 달 쓰시고 마음에 들면 한 달 더 하세요. 뭘 처음부터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1년을 갖다 몇백만 원 주고 리딩을 이용하는 게 죄송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소비자 입장이면 저는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은 이벤트를 열어드리면서 조금 부담을 좀 낮춰드리려는 거고 아시겠죠? 추후에는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 저는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인도를 해드릴 거예요. 가격을 자꾸 낮추거나 이벤트를 자주 하면은 오히려 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추후에는 가격을 인상할 건데 아무튼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많은 분들이 제발 와서 좀 한 줄기 빛이라도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공지를 해드립니다. 010-22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딱 3일만 진행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이벤트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